안녕하세요. 김미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그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돈을 절약해서 모으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남들은 저렇게 쓰는데 나는 너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신도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저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한 두세 잔은 무조건 먹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는데 사실 아침 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다음 점심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좀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근처에 조금 저렴한 커피 전문점을 간다라고 해도 2,500원에서 3,000원 뭐 이 정도 금액은 하잖아요. 요즘에 저렴해도 그 정도 금액은 하다 보니까 그걸 한 달에 출근했을 때 25일을 만일을 마신다라고 해도 6, 7만 원 정도의 돈이 후딱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조금 아껴보고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요런 조그만한 그 커피를 마셔요. 지금 이거는 뭐 믹스커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가루 커피인데, 맛이 괜찮다 보니까 뭐 이걸로 라떼도 만들어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아메리카노처럼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전부 다 저축 금액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 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싫었던 얘기가 쟤도 학원 다니고 너도 학원 다니고 그런데 쟤는 성적이 잘 나오는데 너는 왜 성적이 안 나오니? 라고 얘기하면 그게 너무너무 싫었잖아요. 그것처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속도를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마다 전부 다 다르게 가지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근데, 가장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모을 수 있는 최대가 얼만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고,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남들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번 달에는 얼마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달달이 모여서 1년에는 얼마를 모으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뭐 명품 가방 저도 여자다 보니까 명품 가방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남들은 명품 화장품 좋은 거 쓴다라고 하면 저거 좋나? 라고 해서 나도 한번 쓰고 싶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치를 하고 완전 사치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조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비싼 것도 써보고 그랬는데 지금 결론은 현재는 화장품을 이렇게 기초 화장품을 만들어 쓰고 있어요. 뭐 비싼 뭐 정말 어디서 크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배합만 조금 하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초 화장품을 만들어 쓰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네. 자기만의 방식. 그리고 적은 돈을 모아서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모으다 보면 그 3,000만 원까지 딱 모았을 때 그럼 3,000만 원 모았으면 저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재테크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남들이 요즘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남들이 한다라고 해서 나도 무조건 비트코인을 해야 되고 주식을 해야 되고 부동산을 사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하고 투자 성향이 맞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나랑 맞는 거는 어떤 건가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뭐 이런 유튜브도 좀 보셔야 되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공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부동산에, 저는 지금 부동산하고 주식만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하진 않았었는데, 저번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너무 없이 시작을 해서, 제 한 몸 뉘을 곳이 정말 서울 안에 없을까에 대해서 정말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모아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지분기획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더 모일 때마다 했던 방법들이 항상 1년 단위 적금을 넣어서 적금 부분이 만기가 됐을 때 예금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 또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날짜에 적금을 또 넣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는 예금과 적금이 전부 다 만기가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합쳐진 금액을 가지고 2년 만기가 지나고 나면 다음 집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해서 조금씩 이렇게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면 언제죠? 2007년, 8년 그때가 부동산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강남 불패라고 막 강남이 오르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붙자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나 한 몸 그냥 누일 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때 금리가 한 5%, 6%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내고 그냥 집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네, 제 한 몸 누일 때 그냥 월세 낸다고 생각하고 그냥 월세 이 집에서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누구도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집을 갖고자 제가 29살 29살 때, 네, 집을 가졌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샀다는 것에 잘했다 이거보다는, 주변에서 그때 엄청 많이 뭐라 했었어요. 무슨 29살짜리 아가씨가 집을 사냐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저한테 주변에서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엄청 뭐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제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매번 집을 옮겨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집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으로 집을 딱 사고 나서 부동산 공부를 뒤늦게 시작을 한 거죠. 오히려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발 빠르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성향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작년 한참 네, 주식 바람이 불었을 때 주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겁쟁이여서 저는 원금이 이렇게 손실되고 이런 걸 좀 못 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자산은 당연히 없겠지만 투자라는 부분에서 자산은 없겠지만 그냥 가장 제 기준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분산 투자를 했죠. 근데 그 분산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 종목을 산 게 아니고 한 종목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가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여윳돈으로 천천히 조금 10년 뒤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성향인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그러니까 성향이 맞는 이렇게 그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뭐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든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 얘기를 조금 더 풀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 투자형이어서 그래서 조금 느긋이 조금 보는 거 그리고 조금 남들보다 발 빠르지 않아도 네, 그 중간 이상은 가는 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네, 제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주식에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제가 지금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조금씩 모으는 그 돈에 모였을 때의 그 재미를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으는 동안에 절약하는 습관을 꼭 이렇게 몸에 장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언젠가 3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됐을 때 내가 그 금액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이 금액으로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미리 조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나 1,000만 원 이제 모았으니까 뭐 주식을 해볼까? 그래서 주식으로 대박을 쳐갖고 이게 1,500만 원이 되고 2천만 원이 되고 뭐 더 큰 금액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가장 큰 거는 투자를 했을 때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정말 누가 좋은 소스를 줘서 그걸로 정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막 했다라고 그 얘기를 따라서 뭔가 주식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했을 때 정말 좋은 거는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일 때까지는 공부가 꼭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적어도 잃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지금 다른 사람은 누가 뭐 했고 20대에 뭘 해갖고 뭐 대박을 쳤고 이런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항상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이고 자기만의 지식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기에 맞는 속도로 꼭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